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안녕대로 못한 상황일 겁니다. 수험생이 제일 힘든 게 시험이 안 됐을 때고, 그 다음 그 과정에 이르기 위해서 또 공부가 안 될 때가 이렇게 되게 힘들 텐데, 지금 시험이 안 된 결과를 이제 받아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되게 마음 추스르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힘들고, 그 다음 또 일부 이렇게 대부분 그럴 겁니다. 일부가 아니라, 과연 이 마음이 추스러질까? 내가 또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을 거예요. 걱정들이 있겠지만은, 또 상황이 금방 이제 심리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실력이 느는 느낌이 들면은 내년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지금은 굉장히 힘든 부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고, 그걸 억지로 내가 이렇게 계산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환경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상처를 지금 아마 치유하면서 이렇게 가야 될 겁니다. 아마 그 느낌이 한 달까지는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울컥울컥 할 거예요. 근데 근소하게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조금 방향을 달리 했더라면 됐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또는 점수가 비슷하다 또는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그때 이런 방식으로 했더라면 됐을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되게 힘들게 할 겁니다. 힘들게 하는데, 근데 우리 이제 경험상으로 보면은, 마음이라는 것, 또 이제 학생들의 이제 능력이라는 부분이 신축성이 대단히 뛰어나기 때문에, 금방 이제 힘들지만은 극복되는 과정으로 이어질 겁니다. 와서 또 열심히 하시거나, 아니면은 우리 학원하고 길을 달리 하더라도 또 열심히 하시면은 그 안에 이제 상처가 이렇게 새살이 돋아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8개월만 견디면은 또 좋은 결과를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견딜 수 있고 또 견뎌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설명 순서를 제가 이제 이렇게 띄웠지만은, 이 주제보다는 오늘 이제 우리 이번에 합격한 학생의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그 다음 제 얘기를 좀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회를 이제 하는 이유는, 또는 취지는 광고를 하겠다 이런 목적은 대단히 적어요. 대단히 적고, 학생들은 이제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렇게 보진 않고, 그렇게 하면 설명회를 여러 번 하거나 미리 이렇게 하겠죠. 그 부분 아니고,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학원에 오지 않더라도, 내가 실패한 이유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면은, 내년에 합격하는데 대단히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제 우리 합격한 학생도 저희들이 섭외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본인이 이제 어렸던 경험을 좀 들려주고 싶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학원에 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학생이어서 아마 그 진정성이다, 이런 부분이 훨씬 더 확보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되지만은, 어렵게 이렇게 된 학생들의 얘기들이 훨씬 더 현실성 있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소개해드릴 서정원 학생은 이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만나본 학생 중에는 점수가 제일 낮았어요. 400 몇 점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수는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400 몇 점에서 한 번 해서 800점 조금 넘게 이렇게 올렸고, 그래 제 기억으로 한 2배 올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이제 1000점을 훨씬 상회했으니까 아마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쉽게 이렇게 고득점한 학생들보다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본인이 힘들었던 얘기를 좀 드리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마련된 시간들입니다. 혹시 얘기를 들으시고 또 의문 나는 부분이 있으면 또 개인적 질문을 이렇게 우리 서정원 합격생한테 해주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는 얘기들이 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소요되는 시간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정원 학생이 한 20분 정도 이렇게 하고, 제가 한 20분 정도 이렇게 하면은 한 40분 정도 되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상담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서정원 학생입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여기 올라오면은 되게 이렇게 긴장되고 이렇게 준비했던 말이 잘 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좀 새겨 들으시고, 호의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훨씬 얘기하는 입장에서 부드럽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해 주신 서정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음이 많이 힘드실 줄 압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도 이렇게
자리 찾아주시고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원장님께서 이제 소개해 주셨듯이 바로 제가 그 능력이 많이 부족하고 어렵게 합격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변명을 하자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서 다소 점수가 낮은 측면이 있다는 점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굳이 이쪽에 온 것은 저도 많이 힘들었지만은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힘드실 텐데 충분히 여러분도 조금만 노력하시면은 또 용기를 갖고 노력하시면은 충분히 또 즐거운 시간을 또 행복한 시간을 가지실 수 있다고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들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말씀 들으셨듯이 저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점수가 굉장히 낮았고요. 8회 변호사 시험에서는 객관식이 97개 그리고 총 점수가 880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베리타스에서 학습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이제 9회 변호사 시험에서는 객관식이 120개고 총 1020점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 하나만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이 학원을 다니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경험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원을 다니실 수도 있고 다니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경험도 있구나 하고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학원을 계속 다녔기 때문에 그 학원 커리큘럼 위주의 설명이 된다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베리타스 합격 책임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이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겠지만은 이제 매일매일 진도별 모의고사를 이제 4기차에 걸쳐서 본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 기수랑 매일매일 실전 모의고사를 보면서 제가 5묶음의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그 6, 80모 제외하고 이렇게 5묶음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일단 베리타스 실전 모의고사는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갔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학원의 이제 커리큘럼의 가장 큰 부분이 이제 매일 모의고사를 본다는 건데 이게 제대로 이제 정리가 되고 또 의미가 있어야지 학원을 다니는 의미가 결과적으로는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 실전 모의고사를 보기 위해서 그날 진도에 맞춘 공부를 했었는데 이 2개가 가장 핵심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부에서 그 부족한 부분을 그때그때 채우기 위해서 베리타스 학원에서 특강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 그 특강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례 기록형을 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의욕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학원에서 이제 조직을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객관식이 또 우리 시험에 중요하다는 걸 다 아실 테니까 객관식은 따로 OX집을 사서 공부를 했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6, 80모에 참가를 했었는데 각각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단지에 보셨겠지만은 이제 5월 4일부터 해가지고 스파르타 1기가 시작되는데 각 과목별로 날짜가 정해져 있고 그 진도별로 나누어서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말하자면 실전이죠, 실전. 바로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치다 보니까 이게 잠깐
변호사 시험 이후에 쉬었다가 다시 시험을 본다는 것도 좀 힘들고 그때그때 평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이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괴감도 많이 들고요. 그 모르면서 쓰게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변호사 시험 제 기준에서는 변호사 시험을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진도에 맞춰서 계속 공부를 빼는 것과 그리고 반복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전 모의고사를 이제 1, 2, 3, 4, 5기까지 하면서 그 진도 강제가 되고 또 반복 숙달이 된다는 점이 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를 하시면서 그 자료를 그때그때 모아서 나중에 이제 시험 보기 전에 한 번에 이렇게 제가 부족한 부분만 볼 수 있도록 표시를 많이 해놨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정말 이게 아주 노트에 예쁘게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것도 자료가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절대 빼먹지 말자고 다짐을 했었고 실전 모의고사는 거의 다 치렀습니다. 치르고 그 자료를 다 모아서 나중에 한 번에 시험 보기 전에 볼 수 있도록 몇 번 돌렸더니 또 이게 자신감이 많이 붙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이번에 그 시험을 합격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참 이번에 제 기억에 실전 모의고사가 사순환까지 있죠. 사순환에서 이번에 공법에서도 굉장히 적중한 문제가 나왔었고 또 선생님들께서 그 외에도 많이 적중하신 문제가 있었습니다. 막상 시험을 보다 보면은 이게 뭐 그때 만드시는 문제 같기도 하고 중요하지 않고 자꾸 피하고 싶어지는데 선생님들께서도 지나고 나니까 많이 선별을 해서 또 문제를 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리타스 특강 같은 경우에는 형법에 이제 객관식, 주관식 특강도 있었고 민사법은 여러 선생님들께서 또 그에 맞는 특강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민법이나 민소, 상법은 그 특정 파트에 대해서 특강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 나중에 아시겠지만 기출 사례 같은 특강이 있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클리닉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자기 그때 진도나 부족한 부분에 맞게 수강을 하시면은 이제 부족한 부분을 이제 채워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 채워나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상적이겠지만은 부족한 부분을 빨리빨리 채우는 것 또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험이 또 공부가 양이 많고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특강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본 강의보다도 더 나으신 측면이 있고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제가 봤을 때는 다 저보다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매일 치르는데 그렇게 되면 그 진도에 맞춘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파르타반 커리큘럼상 아침에 오전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치르고 나서 오후나 저녁 때는 이제 자습 시간이나 특강 시간으로 다 채워지는데 그에 맞춰서 진도에 맞춘 공부를 그때 다 하시게 될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는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보셨던 기본서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특강 자료나 그때 자료가 제 좋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스터디나 아니면 지인분들께서 주시는 자료 중에서 일부를 좀 활용해서 조금 더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례 기록형이 우리가 또 쓰면은 부족한 부분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를 이제 학원에서 여러분들께서 조직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스터디를 같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례 또는 기록형만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례형, 기록형 스터디를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사기라는 이제 교재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지만은 여러분들께서는 그에 맞는 스터디별로 그에 맞는 교재를 선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방식을 어떻게 했냐고 하면은 그 사례 기록 스터디를 결국 이제 실전 모의고사가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이 되니까 이 진도에 맞춰서 진행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헌법 같은 경우에 1기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 5월 4일부터 12일까지죠. 8회가 있는데 8회 안에 그 변사기 저희 기준으로는 변사기 책을 전부 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꼭 변사기가 아니더라도
그 책이 좀 두꺼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1순환 때는 변시 모의고사를 다 보고 2순환 때는 뭐 사시 기출 문제를 보고 3순환 때는 최근 3기는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도별로 반복하는 효과를 내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진행을 했고, 그 스터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사례기록 스터디를 1에서 10까지의 주제가 있다고 하고 5명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뭐 진도 체크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5명이 이게 10가지 주제를 나누어서 각자 요약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더 공부를 하고 발표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5명이라고 하면은 A 조원이 1번, 6번, B 조원이 2번, 7번 이렇게 해서 그 다 공부를 하되 중간중간 이렇게 진도에서 중요한 부분은 자기가 발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스터디에서 제가 아쉬웠던 거는 모든 책을 거의 변사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정리하려고 보니까 양이 굉장히 많았던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계속 반복 숙달해야 되는데 저는 죄송하게도 스터디는 했지만은 그걸 다 못 따라가 가지고 나중에는 그 암기장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컴팩트한 교재를 활용해 가지고 얼른 제 나름대로 보고 들어간 과목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스터디를 할 때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하겠다 그런 욕심보다는 반복해서 숙달할 수 있을 만큼의 진도를 정하셔가지고 겁내지 마시고 양을 적당히 줄이시면서 반복 숙달을 하시는 점이 제가 봤을 때는 그 합격의 좀 지름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례는 그랬고 기록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스터디에서 주말에는 또 이제 일정이 많이 비니까 직접 이제 시간을 정해가지고 변시 기출을 많이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이 드시겠지만 전 특히 이제 기록형이 좀 많이 두렵고 쓰기 싫고 또 제 미천이 다 드러나니까 피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었는데 조원분들께서 많이 이끌어 주셔서 저는 이제 강제로라도 좀 쓰게 되어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터디를 한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그거를 단순히 이제 개요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렇게 양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쓴 것이 저는 저의 실력을 많이 늘리는 데 도움이 되었었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변시 중에서 시간이 없어서 변시 중에서 1회부터 8회까지 변시 중에서 그거를 다 보지도 못하고 진짜 어렵고 좀 중요하거나 전형적인 기록형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대충 보시면 감이 오시잖아요. 저도 뭐 대충 찍었죠. 이게 좀 중요할 것 같다 싶어서 또는 어렵다. 그런 거를 한 회당 한 거의 이틀, 토, 일 온종일 다 써가지고 이게 어떤 논점이 들어가 있고 어떻게 써야 되고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진짜 굉장히 세세하게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말하자면 유치원생이 한글 배우듯이 이건 기억이고 니은이고 이렇게 배우듯이 법리뿐만 아니라 이 힌트가 뭐 여기 등기부등본에 예를 들어서 뭐 공동근저당이 있으면은 뭐 다른 옆에 있는 등기부등본까지 같이 봐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상인이라고 뭐 표현을 직접적으로 안 하고 무슨 뭐 중고차 매매업을 한다 이거는 상인이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연결된다 이런 힌트들이 각각 산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실전에서 보고 바로바로 찾을 수 있도록 꼭 민사법뿐만 아니라 공법이나 형사법도 바로바로 찾을 수 있도록 이제 아주 오랜 시간을 들여서 차근차근 정리를 했었는데 그게 이번에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록형 점수도 생각보다는 괜찮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뭐 전부 다 본다. 뭐 모의고사 3년치는 저는 엄두까지 사실 엄두도 못 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기록형 같은 경우에는 변시 기출이라도 제대로 한번 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객관식, 이 5번째 묶음이 객관식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8회 변시에서 이제 8회 변시 컷이 객관식이 105개, 총점이 905점이었는데 사례 기록은 그래도
880점이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정확히 이제 평균 거의 근처로 나오더라고요. 결국 이제 객관식이 많이 부족해서 떨어진 게 크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객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 이제 선배님들께 여쭤보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OX랑 이제 오지선단이 항상 공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쭤보니까, 자기는 오지선다를 해야지 실전과 같은 이렇게 느낌이 들어서 OX는 잘 안 되더라 해서 전 처음에 오지선다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 하면은, 오지선다가 있으면은 이게 똑같은 부분에서 이게 다 지문만 다르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진도가 약간씩 다르잖아요, 또. 그래서 전 정리가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풀려고 그래도. 그래서 과감하게 그냥 OX로 다 가버렸어요. OX로 가고, 몇 개는 이제 학원 특강 중에서 또 이제 오지선다 특강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오지선다를 봤는데 거의 이제 OX로 가버렸고, 그 중에서도, 잠시만요. 네. 제가 깜빡했습니다. 이렇게 학원에서 이렇게 주신 문제가 있는데, 이제 또 주실 겁니다. 이게 선생님마다 다 이런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별로 두껍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라도 몇 번을 보자. 또 이거는 원장님께서 주신 거고, 이것도 이제 OX 자료집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례형 특강이었는데 형법인데 이것도 엄청 얇아요. 이거라도 이제 제대로 보자는 식의 공부를 많이 했었고, OX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O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도별로 이렇게 한 지문이 진도별로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읽기 편했고, 또 이제 반복 숙달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한 최소한 두 번, 세 번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비슷한 표현인데 내용이 전혀 다른 이제 지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나름대로는 발전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래도 이제 OX만 봐도 저는 객관식이 잘 나왔으니까 저는 나름대로는 이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80모를 봤었는데, 이번에 점수가 저는 제 기준에서는 괜찮게 나와서 혹시나 이제 평탄하게 공부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진짜 못 봤어요. 680모를 저는 진짜 못 보고, 이제 마음이 힘드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 시험장 나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었었는데, 그래도 앉아 있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하다못해 시간 체크라도 좀 해놓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꼭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점수로 따지면은 점수 오른 걸로 따지면 뭐 이런 식으로 올랐던 것 같아요. 결국엔 680모는 이제 실전이 아니기도 하고 마음이 되게 안 좋아서 안 좋게 많이 점수를 올리지 못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붙어 있으면서 분석을 하려고 노력했던 거는 나름대로의 제 성과는 결국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한 공부는 대충 이 정도고요.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진도를 일단 빼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양이 상당히 방대하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도 이제 지적인 능력이 또 뛰어나시다 보니까 계속 생각이 이제 깊어지시고 그 깊은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의미는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는 그래서 성과를 거둔 부분도 있고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항상 진도를 맞춰서 순환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을 너무 늘리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미묘한데, 그래서 지금 이제 변호사 시험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암기장으로 확 줄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었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례기록 스터디도 어느 날에는 이제 진도에 맞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스터디에 집중할 수 없는 날에는 제 한 부분이라도 확실히 하고 가자 이렇게 줄여버린다든가,
객관식이나 아니면은 뭐 특히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 두꺼운 책도 있지 않습니까? 막그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엄청 두꺼운 책은 가급적은 좀 피했었고, 그것도 좀 얇은 책도 전 다 못 봐가지고 홀수법만 본다든가, 뭐 어떤 파트는 3의 배수만 본다든가 이런 파트도 있었어요. 근데 그 파트라도 다시 반복해가지고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했던 게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걸 과감히 넘기시기가 어렵지만은, 그래서 우리 시험 자체가 모든 걸 다 이렇게 완벽하게 딱 싸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막 부서져 있고, 마음도 그렇죠. 우리 부서져 있고, 막 힘들고, 어떤 건 좀 모자라고 하는 걸 보따리에 싸가지고 가서 어떻게 만들어서 풀어내는 그런 시험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제가 부족해서 그렇겠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그렇게 완벽함에 이제 구애받지 마시고, 진도나 아니면 자기 반복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덕을 굉장히 많이 받고요. 작년에는 저희 같이 스터디했던 스터디원들께서 저를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많은 덕을 받았었고, 또 저 아는 형이랑 이제 누님이랑 세 명이서 이렇게 친하게 지냈었는데, 이제 너무 제가 이제 처져 있을 때는 조금 다독여 주시고, 혹시 너무 들떠 있을 때는 좀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또 다독여 주시는 그런 지인분들이 옆에 계셔가지고,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 스터디원들도 그러셨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적당한 거리감이 있으면서도 또 따뜻한 마음이 있는 지인들과, 그게 꼭 우리 학원의 안이 아니더라도 가끔씩 이제 얘기도 하시면서 좀 마음을 차분하게 가지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것도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제 체력과 이제 마음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힘드실 줄 아는데, 저 역시 이제 제가 이렇게 있다는 게 상상이 안 갈 정도로 한때 힘들었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합격이 딱 뜨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참 많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인간관계 문제라고 하고 사실 애정 문제죠. 근데 그런 것도 생기고, 그것만 오냐 또 집안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요. 집안 문제가 또 생기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굴러가면서 학원을 다니는데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진짜로. 그럼 몸이 안 좋아지니까, 제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엄청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엄청 가라앉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저도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고, 마음이. 그래서 제가 진짜 열이구나, 제가 스스로 열인 마음이 있구나 하라고 느낀 게, 부끄럽지만 집에 가서 막 울고 그랬던 적도 있었거든요, 공부하다가. 이제 그랬지만은 결국 좀 계속 버티고 이제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또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또 궤도에 오르는 그런 느낌이 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시험도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몸이 조금 안 좋아져가지고 새벽에 운동을 했었거든요. 여기 아침 9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 7시 반쯤 일어나서 8시까지 밥 먹고, 제가 나름대로 투자를 한 거죠. 8시 반까지 30분짜리 PT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좀 일찍 왔을 때는 책 한 10분 보고, 9시에 진도별 모의고사 보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었는데, 그러니까 몸도 엄청 좋아지고, 나름대로 굉장히 뿌듯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꼭 이제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 공부에 도움이 돼야지 무조건 모든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정도 선에서는 운동도 좀 챙기시는 것도 고려해 보심직한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마음도 약간 좋아지는 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제가 3가지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공부를 했다는 거, 그리고 진도랑 이제 중요한 것에 집중하시고, 또 반복하시는 공부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시겠다,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같이 만난 사람들과 또 체력과 마음을 잘 다독여 주시면, 여러분들도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들이니까
훨씬 더 높은 점수로 또 합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전달할 수 있는 부분보다 이제 도움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제 입장에서 이제 우리 서정원 학생이 강좌 중에 제일 중요한 핵심 부분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진도 강제되는 겁니다. 진도가 강제가 돼야 이게 불필요한 내용에 대한 학습을 안 하게 돼요. 이게 매년 이제 본인이 약한 부분을 과하게 하고 또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객관적으로는 잘하지 않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약화되고 그래서 시험 직전에 본 과목은 점수가 높게 나오고 오랫동안 보지 않은 과목은 낮게 나오고 이렇게 널뛰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도 강제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이제 뭐 매일 진도를 정해가지고 처음에는 기본서 기준으로 하루에 한 100페이지 정도 진도를 정하고 2기가 되면 한 150페이지, 3기가 되면 전범위 이렇게 이제 트레이닝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한 좋은 얘기가 좋은 동료들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부라는 게 되게 힘든 과정입니다. 하루도 이렇게 하면 되게 힘든데 이게 좋은 동료들과 같이 하게 되면 힘듦이 훨씬 더 덜어지게 됩니다. 또 학원에는 다행스럽게도 또 뭐 그냥 평균적으로 아주 좋은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학생들하고 좋은 이제 동료감 내지는 유대감을 가지고 뭐 생활을 같이 하기도 하고 또 스터디를 같이 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주 공부하기에는 좋은 여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원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추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할 이제 얘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첫 화면이 이 얘기입니다. 진작 이렇게 할 것. 이게 이제 왜 첫 화면에 띄었는가 하면은 우리 학원에 온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진작 이렇게 할 걸.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해요. 뭐 제시 학생이든 아니면은 뭐 오시를 앞둔 학생이든 이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이 말을 가장 많이 한다는 얘기는 뭔가 이제 공부 방향이나 질에 있어서 변화가 많다 이런 걸 학생들이 스스로 표현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진작 됐을 텐데 이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아주 그 얘기는 이제 다르게 뒤집으면은 되게 힘들게 하고 있다. 내지는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걸 저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몇 군데 제가 느끼는 부분 이렇게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합격했는데 불합격한 이유를 말씀드리려니까 좀 부담은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원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찾아야 되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마음에 지금은 이제 어떤 얘기도 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같이 내년은 꼭 하자 이런 차원의 얘기로 들어보십시오. 여러 가지 분석 부분이 있을 겁니다. 변시 준비성 능력이 부족하다. 이것도 원인은 모든 시험에 저런 부분에 이제 부분적인 원인이 있겠지만은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아주 적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문과 자원 우수생들이 전부 다 변시 쪽으로 이렇게 많이 진입을 해요.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도 매년 이렇게 높아집니다. 매년 높아져서 한 3년 전부터는 느끼는 기분이 어떤가 하면은 난이도에 이제 영향을 받지 않아요. 난이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방 경직성이 완전히 완벽하게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험 실패 원인을 이렇게 개인에 찾는다 이 부분은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법학에 대한 적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능력이 뒷받침되면 적성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법학이 갖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지도를 받아서 빨리 하는가 늦게 하는가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은 역시 1번이나 2번이나가 큰 차이가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역시도 아주 원인의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학교 시스템 문제다 이런 부분인데 이거 학교 시스템은 시험이 되지 않는 학생들은 불편함을 이렇게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학교 시스템이나 학교 이제 선생님들의 수준은 학생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준이 충분히 지금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저것도 결정적이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학교 간에 약간은 차이는 있겠지만은 저것도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아요. 높지 않고 뭐 가끔 이렇게 4번을 격하게 토로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근데 이것도 3번과 4번이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여서 교수님들이 젊은 교수님들이 많은 좋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역시도 요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이 안 된 이유를 1, 2, 3, 4번에 찾으면은 정확한 분석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기서 해결책을 찾으면은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해결책이
원인이 남아있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공부 안 한 거예요. 동의하시죠? 이거밖에 없습니다. 공부량 부족이에요. 그 해결책은 공부량을 채우면 되는 겁니다. 그 채우는 것이 합격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공부량 부족인데 불합격하는 유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해당될 겁니다. 이 공부가 안 됐을 겁니다. 하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뭐 당장 내가 지금은 편을 이렇게 격하게 하면 불합격생이고 백수인데 시험이 되면 변호사가 되니까요. 안 된 거하고 된 거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써요. 애를 쓰는데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외부에서 보면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나는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돼요. 안 돼. 안 되니까 부모님들이 지적하거나 아니면 주변 지인들이 볼 때는 얘가 안 하고 있구나 이렇게 비칠 겁니다. 사실은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니까 뭐 오늘 애를 많이 써봤자 안 되는데 그럼 내일 뭐 애를 적게 써도 안 되고 그럼 사람이 편한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일단은 포괄적인 원인이고 왜 그런가 이렇게 봐요. 왜 그런가. 2번에 해당 학생들이 많이 있죠. 2번이 저게 제일 나빠요. 저게. 혼자서 고립돼서 하는 공부. 왜 이제 제일 나쁜가 하면 1차적으로 시험이 한 번 안 됐기 때문에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있는 겁니다. 자신감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혼자 공부한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시험이 어렵긴 하지만은 재학생 합격률은 높은데 학교에서 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은 법학에 대한 자생력이 약간 약한 상태입니다. 그걸 혼자서 넘어서겠다.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인강 듣고 내 혼자 하겠다.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많이 했을 거예요. 그 개선되기 대단히 힘듭니다. 물론 저렇게 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한 길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시험이 안 된다 이런 단정적 표현은 아니고 되더라도 점수가 낮게 되거나 낮게 되면은 삐끗하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니까 저건 아주 나빠요. 저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혼자서 고립돼서 하면 안 돼요. 이건 학생들이 잘 알 겁니다. 잘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액션을 여러분들이 방법을 개선해요.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이 3번이에요. 저렇게 해요. 근데 2번보다는 낫지만은 3번에 썼던 시너지가 나올까요? 그렇다고 합격생하고 스터디를 하고 합격생 스터디를 같이 할 리도 맘먹고 또 합격생하고 불합격생 간에 큰 차가 특별히는 제가 볼 때 없어요. 그 실력 있게 붙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지금으로 치면 한 1000점 넘어야 이게 실력 있다 이렇게 보이지고 뭐 900점대 붙거나 뭐 700점대에 떨어졌다 제가 볼 때는 그냥 근소한 차이입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스터디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개인의 능력으로 될 수는 있지만은 시너지는 스터디에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좋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학원 강의에 의존했다. 복습할 시간도 없다. 하루에 강의 12시간 들었다. 하루에 8시간 들었다. 하루 강의를 듣고 그 강의 효용을 살리자면은 하루에 4시간 넘어가면 일단 비효용입니다. 예습 못하죠. 복습 못하죠. 자기 걸로 채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예컨대 하루에 6시간 강의 들었다 하면 안 듣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런데 8시간 들었다, 12시간 들었다 이렇게 하면 들을 뿐입니다. 들을 뿐이에요. 이건 내 것은 아닌 거예요. 그냥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실전 훈련 없이 써보지 않고 이건 주관식이기 때문에 뭐 객관식은 혼자 하면 됩니다. 이게 피드백이 바로바로 돼요. 근데 이게 실전 훈련 없이 하게 되면 피드백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학원에 이제 아까 우리 학생도 얘기했지만 모의고사를 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학생들끼리 스터디 하면은 모의고사를 보는 의미를 어디에 찾는가 하면은 우리 공부한 거 확인합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수준이 합격선 아래입니다, 여러분들. 확인하는 수준이. 불합격한 학생끼리 모여서 확인받으니까 합격선 아래 진행되는 거예요. 그 모의고사를 왜 보는가 하면은 내가 공부를 제대로 했는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합격선 아래니까 학생들끼리 모이면 내가 합격선 아래인지 뭐 위인지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없으니까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학원에 이제 모의고사는 내가 제대로 공부를 했는가 이걸 확인하는 의미는 제가 볼 때는 제가 내는 모의고사는 그래 한 10% 정도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받아서 그 다음 공부에 반영하라는 취지예요. 이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공부를 해서 그 다음 시험을 보고 그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학생들끼리 모여서 하게 되면은 오늘 기출문제 몇 번 쓰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건 머리 훈련이 아니고 손 훈련입니다.
손훈련하는 거예요. 노동하는 겁니다. 노동하는 거. 시험 본질은 머리를 테스트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노동을 하는 겁니다. 시험 대비가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되니까 유형이 무조건 여기에 속해 있어요. 무조건. 안 되면 여기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해 있으면은 다음에 예컨대 여러분이 아주 위험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원인 분석을, 원래 되지 않는 원인 분석을 내가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럴 거야. 이 원인 분석이 가장 나빠요. 그럼 내년에 열심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과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가 잘 안 돼요. 공부라는 게 되게 힘드니까 야 오늘 공부 정말 부드됐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날도 쉬운데 내가 합격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 쉬운데 그런 느낌이 없으면은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이치가 인풋이 유사하면 아웃풋도 유사하게 나와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고정 요소이고 나를 둘러싼 방법론, 환경 동일하다면은 내가 내는 올해 성과가 내년도 동일하지 이게 극적으로 바뀌겠습니까? 그런 이치는 없어요. 그런 이치는 없기 때문에 시험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파괴적으로 이렇게 좀 바꿔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우리 학원은 3시, 4시, 5시생들이 많이 와요. 근데 비슷합니다. 경로가.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안이하게 원래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도 이렇게 하면 되려니 이렇게 하다가 한두 번 안 돼가지고 4시, 5시가 돼서 오는 겁니다. 그때 성과는 나요. 다르게 하니까요. 그까지 가면 안 됩니다. 이 변호사 공부하는 거는 기회비용이 여러분들 1억입니다. 1억이에요. 학원비가 물론 이제 학생들한테 부담이 될 겁니다. 부담이 되는데, 그 부담이란 부분은 저는 이제 학생들을 바라볼 때 학생들은 다 가난합니다. 이제 부모님이 돈이 있고 이건 별개 문제고 경제활동 안 하니까 다 가난해요. 가난하니까 이제 그 학원비에 대한 비용 부담을 느낀다 이런 측면은 이해는 하지만은 시험이 하루라도 빨리 되는 게 훨씬 더 유용합니다. 한 달 월급입니다. 결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부담은 일단 논외로 하면은 비용이 전부 다 제로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전부 다 100% 학원에 올 겁니다. 비용 0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 학원이 무료다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올 거예요. 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학원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비용을 투자해서 내가 합격이 빨라진다 또는 안정적으로 된다 또는 지금은 1000점 넘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법률 시장에서는 점수를 의미 있게 봐요. 점수 가져오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잘 맞은 점수를 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취업에 훨씬 더 유리해요. 이제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 결국은 보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보는 게 일반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점수를 높게 받아야 돼요. 그 시험을 실패했다 이 부분은 이건 좋은 것이 아니고 점수를 낮게 합격했다 이런 부분은 영원히 우리 내신처럼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높게 받아야 돼요. 높게 받아야 앞으로 변호사로서 이력을 쌓아가는데 훨씬 더 유용합니다. 점수가 오르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뭘 전제로 하는가 하면은 이거를 전제로 합니다. 나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안 했어요. 이거는 점수가 오르지 않으니까 너무나 당연하고 나름 이제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오르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사령, 그렇죠. 쓰는 연습 부족. 이게 쓰는 연습을 안 하면은 읽지를 못해요. 그냥 볼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읽었더니만 이렇게 써지지 않더라. 이게 있어야 그 다음 이렇게 써지도록 책을 보게 되는데 이 연결고리가 다 끊어진 채로 하는 겁니다. 그냥 책을 읽을 뿐이에요. 그리고 쓰는 연습은 6모나 8모나 10모인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다음 변시에 들어가서 내가 당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주관식은 필요하고 또는 사례 문제를 암기하죠. 여러분들이. 매년 기출문제 암기해요. 그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나 합격생들이 최선을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기출문제라도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너무 지금 실력이 딸리니까 그거라도 봐라 이 얘기지 그것만 보면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또 이제 반론을 제기해요. 내 친구는 그렇게 해서 됐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는 다른 겁니다. 같은 걸 보더라도 확장력이 표현력이 조금 다르면은 점수가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제 시험이 안 됐다 이렇게 하면은 이미 확장력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니까 이건 두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약간은 소질 부분이니까 그런 훈련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사례 문제를 암기해가지고 들어갔더니 다른 문제가 나와요. 또 이번에 원래 암기했더니 또 다른 문제. 이건 아닌 겁니다. 이거는 손훈련을 한 거예요. 기록형. 나는 기록형을 못해요. 이런 부분은 저는 그렇게 사례형이 약하다 이렇게 들어요.
사례가 잘 돼 있으면 기록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락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적으로 해결하시면 안 돼요. 대증적으로. 그러니까 사례를 잘 쓰면은 사례는 판사가 쓰는 글이죠. 그 기록은 변호사가 쓰는 글입니다. 이게 서로 이게 매치가 돼 있어요. 판사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나 승소하도록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판사가 받아서 사례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만 약한 학생은 이거 원인 분석이 잘못된 겁니다. 사례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고 객관식입니다. 이것도 기본서 없는 경우 아주 위험하고 기본서 없으니까 기출문제는 반복하는데 나 열심히 했는데 시험장에 가니까 낯선 문제. 그렇죠. 시험장에 가니까 낯선 문제. 또 OX 문제만 막 반복하고. 그러니까 생각이 끊어지는 겁니다. 내 친구는 저렇게 해서 됐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 확장성 문제입니다. 확장성 문제. 그래서 저렇게 해서 열심히 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오면 기본서가 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시험장에 가서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은 오픈북 할 기회를 주면 여러분이 뭘 펼치겠습니까? 한 번의 기회가 있으면 기출문제집 펼치거나 OX를 펼치는 학생 없을 겁니다. 기본서를 뒤지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또 이런 얘기를 하면 기본서는 양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는데 민법 기본서를 정평 있는 기본서로 보면은 한 1000페이지 남짓이죠. 그걸 하루에 100페이지씩 보면은 열흘입니다. 근데 다른 것도 봐야 되니까 천천히 차분히 봅시다. 하루에 50페이지 보면 20일입니다.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고 제일 두꺼운 기본서가 그러니까 그 다음 그렇게 20일 걸쳐서 보면은 그 다음에는 속도가 붙어가지고 다음번에 볼 때는 50페이지 보던 학생이 100페이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열흘이면 돼요. 아마 학교 주변에 이렇게 뭐 선배나 후배나 동기 중에 1000점을 넘은 학생들은 다 그렇게 기본부터 갑니다. 1학년 때부터 기본서를 받거나 아니면 뭐 중간에를 기본서를 봐가지고 생각과 고려를 깊이 하는 학생들이 점수를 높게 받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도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기본부터 좀 바꿔야 됩니다. 보더라도 시간이 충분해요. 뭐 민법 보는데 한 20일이면 충분하고 헌법이야 뭐 얇은 거 봐도 되죠. 뭐 절차법은 기본서로 좀 봐야 될 겁니다. 흐름이니까. 그렇게 기본서를 봐야 되는 과목이 있고 굳이 안 봐도 되는 과목을 이렇게 구분하면은 기본서 보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마 열심히 했던 학생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실전하고 연결되는 고리가 조금 약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베리타스 합격률 이렇게 학생들이 가끔 뭐 많이 질문하죠. 우리가 그 불합격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합격률이 높다 낮다 또는 불합격률이 높다 낮다 이런 부분은 이제 저는 이 수치를 봅니다. 저는 그냥 반대쪽에 있는 수치는 보지 않고 이 수치를 되게 이렇게 좀 심각하게까지는 아니지만은 되게 심적 부담을 느끼면서 봐요. 저 부분의 원인이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봅니다. 여러 가지를 보는데 뭐 학원에 이제 뭐 학생들 구성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지도를 했는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학생들의 면면도 보기도 하는데 학생들의 면면이 이제 원인이 돼서 불합격하는 경우는 우리 통계상으로는 큰 의미 있는 비중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개선할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면은 작년에는 개선점이 또 우리 부족한 부분이죠. 어떤 부분이 있었는가 하면은 작년에는 이제 5.0 반에 830점 이상을 받겠다 이렇게 기준을 정했어요. 기준을 정했는데 예컨대 뭐 5명이 단체 등록하러 왔는데 3명은 830점이 넘고 2명이 이렇게 700점대 중반이고 이렇게 하면은 2명을 커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같이 이제 받아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렇게 해서 830점보다 훨씬 낮은 점수 학생들이 또는 뭐 이렇게 졸시 통과를 못한 학생들이 한 20% 이 정도 우리 이제 구성원 안에 있었어요. 그 학생들이 이제 불합격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분석 아닙니다. 그 분석 아니고 그런 학생이 있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줬어야 돼요. 그 대처가 이제 답안을 보면은 우리가 액션을 구체적으로 취하지 않으면 내년에 시험이 안 될 가능성이 높구나. 이런 부분은 저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대면으로 이렇게 지도를 했으면은 훨씬 더 저 불합격률을 훨씬 낮췄을 겁니다. 근데 작년 구조는 그렇게 하면은 다른 학생들까지 이렇게 요구하는 형평성 문제가 있었어요. 뭐 왜 저 학생만 해주냐? 우리도 해달라 이렇게 우리도 시험은 해야 되니까 똑같이 뭐 급하다.
이런 이제 항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어요. 그게 이제 원인이 가장 큰 것이고, 그렇게 원래는 이렇게 반을 분리했습니다. 그러니까 K2반 이렇게 해서 거기는 점수가 이렇게 낮은 학생들인데, 그 낮은 학생들이 저는 이제 이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전공이 이제 법하고 멀거나 아니면 어떤 계기로 이제 법에 대한 심취하는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은 발휘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학생들은 K2반으로 해서 우리가 대면으로 지도할 것이고, 이제 우리가 월요일부터 진행할 우리 이제 지금 설명회와 관련이 있는 5.0반은 원래는 거의 850점 넘는 학생들이 대종입니다. 830점에서 40점 구간은 되게 적고요. 850점 넘는 학생들이 지금 한 120명 이렇게 접수를 했으니까 그 학생들은 우리가 강하게 트레이닝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그러니까 작년엔 강하게 이렇게 들어가면은 실력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탈하는 내지는 낙오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 낙오하는 학생들은 우리가 더 강하게 이렇게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불합격률의 대부분의 원인은 이제 학원입니다. 학원 원인이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원인은 이제 근원적인 부분을 원래는 많이 해소해서 학생들 수준에 맞게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여건을 원래는 좀 마련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그 합격한 학생들도 보면은 우리 이제 800점이 시작해서 이렇게 1000점을 넘은 학생도 있고, 제일 이렇게 낮은 점수대 학생이 작년에 객관식이 62개, 그 다음에 총점이 618점입니다. 그 학생이 원래 987점인가를 합격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문제예요. 그 다음 700점대 초반에서 합격했다 이런 학생들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평균적으로 점수 상승률이 한 150점에서 180점 구간입니다. 이게 제일 많아요. 물론 이제 상승률이 적은 학생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 정도 평균적으로 점수 상승폭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구간별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나눠보니까 객관식에서 평균 20개가 올라요. 그러니까 객관식에서 총점이 50점이 더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례 기록을 이렇게 매일 훈련하니까 거기서 100점에 120점. 그 정도 올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600점에서 이렇게 900점 올랐다, 300점 올랐다,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이례적이고, 일반화 시키면 안 되고, 또 900점 간당간당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1100 넘었다, 이런 경우도 그냥 일반적인 거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한 830, 40점에서 1020점, 30점, 1050점. 이런 유형이 가장 많아요. 그런 유형들을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150에서 180점 총점이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낮으면 더 많이 올라요. 더 많이 오르고, 점수가 어느 정도 합격하는 근접한 점수에서는 한 150에서 180. 그 정도 여러분 점수에 대비해 보면은 시험이 내가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결합적 기준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봅니다. 내년에는 이게 사실은 학생들의 능력에 비춰보면 한 자리로 이렇게 좀 떨어져야 돼요. 수치가. 한 자리 숫자로. 이게 시험이 어렵고 쉽고는 그러니까 다 이게 상대적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되게 쉬울 거예요. 동네 아주머니한테는 엄청 어렵습니다. 거기는 선의어 제3자 이런 말이 뭔지 모르고 시작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학생들 비해서 변시 합격률이 그래도 50%를 넘는 시험이니까 학원에 와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공부를 하면은 저 불합격 숫자가 한 자리로 줄어드는 게 저는 정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인데요. 조금 아까 이렇게 많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몇 가지만 이렇게 팜플렛 잘 있으니까 몇 가지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번에 보면은 모의고사를 거의 월화수 이렇게 하고 목요일은 쉬고 금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5번 보니까 월화수 이렇게 하다 보면 부족 부분이 많이 쌓여요. 그러면 목요일 날 좀 보충하시고, 그 다음 금토 시험 보시고 부족한 부분 일요일 날 좀 보충하시고, 이렇게 이제 패턴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의 응시한 모의고사 대해서는 강평을 한두 시간 범위 내에서 채점해드리고, 강사들이 채점하고 강평해드리고, 그 다음에 9번에 상위 30%는 실명을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는데 학생들의 실력이 워낙 촘촘히 있다 보니까 어떤 날 1등한 학생이 그 전날 저녁에 이렇게 공부를 좀 못했다 이렇게 하면 70등에 가 있고, 90등 하는 학생이 그 다음 1등에 와 있고, 이렇게 아주 경쟁치열합니다.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그 K2반은 강의를 이렇게 하루에 3시간씩 양을 좀 채우는 필요한 학생들에 이렇게 해서 강의를 진행하는 부분은 여러분 그 강의는 참여하지 마시고 동영상을 무료로 제공하니까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강의를 무료로 좀 듣겠다. 그 강의를 한 3시 되면 강의는 시큰들었죠. 강의는 너무 많이 듣지 마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약점이 드러납니다. 그 약한 부분만 이렇게 강의를 듣든지 아니면은 약한 과목만 듣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잘하는 과목에 대한 대처 방안하고 그렇지 않은 과목에 대한 대처 방안을 이렇게 분리하는 게 맞다. 이런 차원이고 비용 부담이 없어지니까 그 분리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 탄력성이 굉장히 이제 높게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교재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뭐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이제 보시면 또 OT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릴 내용들입니다. 조금 이제 대상 수험생들이 조금 달라집니다. 830점 이상인 학생만 오셔야 우리가 도움을 적극적으로 많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좀 낮으면 K2반 가면 우리가 훨씬 더 또 도움을 많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나마 5점양반보다 K2반에 드리는 노력이 한 50% 저희들이 더 들어가야 될 겁니다. 초기에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반이고 우리는 자기 통제만 열심히 하시고 시험 열심히 보시고 경쟁하고 이렇게 하면은 시험 되는 수준의 학생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혜택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뭐 실강이나 동영상 무료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학원 원룸은 지금은 이제 마감이 돼서 자리가 없고요. 그 다음 뭐 지정 자석제, 뭐 상시 상담한다, 장학금 지급한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만 조금 집중을 해주세요. 매교 사의 10%는 강제 탈락시키든지 아니면은 K2반으로 반 이동 조치를 이렇게 좀 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강제 탈락을 작년에는 조금 시켰는데 시키는 것도 참 힘듭니다. 몇 달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데 공부 못한다고 나가 이렇게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든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K2반으로 이동 조치하면은 거기서 훨씬 더 대면 첨삭으로 실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시고 내가 이 반에 조금 버겁다 이렇게 하면 옮겨도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 커리큘럼입니다. 1, 2기까지는 진도별로 합니다. 진도별로. 그 매일 객관식 10문제, 사례 50문제 이렇게 써요. 1, 2기. 그래서 1기 때는 기본서 기준으로 하면은 한 100페이지, 2기 때는 150페이지. 이 작업이 끝나면은 기록형을 집중 연습하고 다 준비가 되면은 4기 때는 전범위라 합니다. 이때는 객관식 20문제, 모의고사 100점 이렇게 실전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하면은 필요한 준비는 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5기입니다. 5기인데 이때는 과정이 다 끝나고 이제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 뭐 최신 판례 특강이라든가 약점 보완 특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강이 진행되는데 이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이때 이제 학생들이 개성을 발휘하는 시기인데 이때 절대로 학원 벗어나시면 안 돼요. 절대로. 학원 귀신처럼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있는 학생하고 이때 되면 스트레스가 올라오니까 옆에 사람이 있는 것도 싫어지는 뭐 그런 경우도 되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내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개별성을 갖기도 하는데 아주 위험해요. 우리 이제 불합격한 특히 고득점 중에 불합격한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그 학생들을 공통점 추출하면 혼자 분리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또는 뭐 학교 한 달 전에 미리 가서 공부해야지 이건 나쁘고 또 은근히 이렇게 1년 가까이 생활하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쌓입니다. 독서치를 이탈하는 학생 안 되고 어떻게든 눈에 사라지는 학생들 합격률이 뚝 떨어져요. 이때는 꾸역꾸역 과정이 있으니까 붙어 있는데 이때 이탈합니다. 아주 나쁩니다. 원래도 우리가 통계를 쭉 내보면은 5기 때 붙어 있던 학생은 정말로 전부 됐어요. 실력이 정말로 형편없는데 정말로 합격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능력은 정말로 뭐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서정원 학생도 정말로 성적이 시원찮았어요. 자기 표현대로 이렇게 가다가 시험 직전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구간이에요, 그 구간. 그 성적이 나쁘더라도 이 구간 꾸역꾸역 버티는 학생들이 돼요. 그러니까 시험이 그래도 둘 중에 하나가 되는 시험인데 이게 왜 우리 변시가 힘든가 하면은 양이 너무 많아요. 양이. 사법시험으로 치면은 객관식 1차, 사례 2차, 연수원, 기록형.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시험을 보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시험장까지 버티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근데 실제 답안을 내는 수준은 높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불가능해요, 높은 게. 그렇지 않겠어요?
뭐 어떤 사람 평하기를 사시생보다 뭐 실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이게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시생은 1초하면 1년하고 객관식 기본 3법 1년. 사례만 해가지고 1년. 연수원에 가서 기록형 하니까 이게 2년. 그러니까 잘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의 심리는 뭔가 하면은 내가 완벽하게 써야 시험이 되는데 지금 형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직전에 멘탈이 무너져요. 그 멘탈이 무너지면은 이게 시험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목표를 상실하고 전쟁에 들어가는데 그게 시험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가끔 우리 학원에도 그런 녀석들이 있어요. 사라졌다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뭐 공법 보고 형사법 보고 민사법도 이탈합니다. 시험장에서. 나중에 점수를 보면 이 두 과목이 시험 본 두 과목이 합격선은 훨씬 넘어요. 뭐 최첨대 나오는 거 뭐 어마하게 이렇게 점수가 나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요 구간이 제일 중요한데 많이 강조해도 이렇게 이탈하는 학생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것도 원래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하루 일정입니다. 이렇게 9시에서 저녁 10시 반까지입니다.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작년 뭐 올해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합격률을 정확하게 분석을 했는데 매년 저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르게 표현하면 불합격률이 매년 저 정도 나왔는데 그동안 이름이 이제 확인 안 되니까 우리가 외부로 공표할 수 없었고 지금 이름이 확인되죠. 확인되는데 학생들이 그 전에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합격률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제가 되물을게요. 이렇게 공부하면 합격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그냥 하는 것도 아니야. 아침에 피 말리면 시험 봐야 돼.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보내는 시간하고 그냥 내가 편안하게 하는 시간의 밀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렇게 해서 9시에 시험 보면 학생들이 9시에 나오겠습니까? 시험 직전에 한 번 더 봐야 되니까 8시에 나와서 한 번 더 봐요. 그럼 공부 시간이 저절로 8시로 확장되고 10시 반 또 공부가 개인에 따라서 약한 과목 있으면 더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그 합격률에 대해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는 명단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고 하지만은 이렇게 하면 안 될 리가 없어요. 안 될 리가. 그거 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법시험 하는 학생보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안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겁니다. 그래도 이제 안 되는 학생이 나오는 것은 그거는 얘기한 대로 개인의 문제가 약간 있고 우리가 관리 체계가 조금 더 원래는 더 강해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력 소모가 엄청 심할 겁니다, 이게.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이 정도 스케줄을 소화하는데 하다 보면 통학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정상적이면 이렇게 신림동으로 들어오는 경로를 가지게 될 겁니다. 요 정도가 이제 설명해서 드릴 말씀인 것 같아요. 다른 거 뭐 상세한 사항들은 그 제공받은 팜플렛에 자세히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명회가 조금 길어지긴 했지만은 혹시라도 도움되는 내용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개인적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이 있나요? 혹시? 없으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